이제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장 파이널과 방금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펴시고 보면서 공식 적용하듯이 갈 거예요. 검정포대기 굳이? 까마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팁은 한 가지, 제목부터 보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제목 주석이, 특히 제목이 제재. 그래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출생했을 때 이야기겠죠. 그리고 주석 같은 것도 보면은 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니까 준단 말이에요. 주석부터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보면 다 울음소리야. 그래서 이제 초반부를 봤더니 굳이 검정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아하, 나왔죠. 뭔가 상황이 되게 부정적이죠.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둠 바람. 그리고 그러한 융의 인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정적 시대 배경을 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문학적 관습을 읽을 수 있는 걸 줬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저런 게 있으면 부정적이요 라고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 근데 우리가 까마귀를 보면 보통은 불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반포지효 해서 효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부엉이가 불길하진 않아. 그런데 괴괴히 울잖아요. 그리고 출생기인데 검정포대기. 굳이 애들을 검정포대기에 쌓아야 되니? 순탄한 마음에 상서롭지 못하다. 이미 뭐 상서롭지 못하다 해서 나왔죠. 어두운 바람. 그런 시대. 됐죠? 융의 인연이 뭔지 몰라 나도. 뭐 연호 같은 거겠죠. 그럼 대충 구한 말에 어두운 상황을 얘기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죠. 100% 맞다가 아니라. 그런데 뭐래? 그래도래,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럼 부정적 시대 배경에서 그래도 계절말은 다채하여. 다채가 뭘까? 근데 봐. 그래도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역점인 거잖아요. 뭔가 잘하고 푸른 하늘 피었고 어찌셨구나. 아빠는 의사인데 뭐해? 공부하세요. 되게 집안 환경은 좋은 거지.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부정적 시대에 긍정적 집안은 줬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런데 또 전환이야 사실은. 굳이 제삿날 밤이야. 굳이 제삿날 밤 제삿밥을 먹고 이미 여기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죠. 세상에 떨어진 상황? 아마도 제목과 관련 지으면 세상에 떨어졌다. 아마도 나의 출생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 제목 출생 상황에서 뭐라고요? 사대주의에 욕된 후회래요. 구한 말에 자기 자신의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2, 3년 전쯤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 뭐 물론 이제 미안해. 근데 딱 맞아.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은 남주인공이 3명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 탕가놀이 집안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조선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할아버지가 되게 막 나쁜 짓에서 돈을 많이 모았어. 구한말은 그런 집안이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욕된 후회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물론 이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시절에 양반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했으면 그렇게 먹혔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출생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슬픈 족속의 태반, 태어날 때 보이는 그걸 슬프대. 됐죠? 울어. 근데 그게 꼭 죽음의 울음과도 관련 지어버려. 할머니는 오래나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출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이게 주제예요. 주제는 그럼 뭐라고? 출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에요. 제목은 출생기, 출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끝.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아, 구한 말에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나의 출생 자체를 그렇게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진 못하겠다. 사대주의에 욕된 후회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구한 말에는. 자, 그리고 봐봐. 굳이 샤갈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다 알잖아, 화간지. 그럼 아무래도 그림 보고 그림이 예뻐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상상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근데 봐, 3월에 눈이 오면 되게 예쁘지 않겠어요? 근데 봐, 봄이라는 거는 생명력이죠. 그리고 봐, 새로 돋았죠, 생명력이죠. 이걸 새싹이라고 보겠다면 바르르 떤다 다 생명력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죠. 새로 돋았다, 이런 것들 보면. 또한 이게 말 그대로 사나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아마 나무였나라고 생각하면 나무가 새싹을 틔운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한 거 아닐까? 3월에 눈이 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싹이 거기에 펴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한 느낌이니까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아마 그런 표현 아닐까? 오케이? 아니,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강요는 없어. 근데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했다는 거는 뭔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다는 거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그림을 봤는데 뭔가 3월에 눈이 와? 그런데 봐. 결정적으로 뭐냐면 색감이에요, 색감. 정맥이라는 거는 파랗다, 녹색과 관련되면서 색삭과 관련될 수 있잖아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시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려운 수수께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아, 그러네라고 느낌이 잡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트로트에 관심이 없으면 저게 트로트인지 뭐 물론 이제 트로트는 알겠다. 오케이, 좋아. 그럼 여러분이 그림에 관심이 없으면 뭐 인상주의고 뭐고 알겠어요? 모르지. 뭐 초현실주의야 현실주의가 뭔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예시를 보고 공부를 하고 보다 보면 안목이 생기는 것처럼 시도 보다 보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 안목이 필요하겠죠. 당장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둬야 뒤통수도 안 당할 거고,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둬야 여러분도 같이 긍정적 영향 받을 거고, 집을 살 때도 안목이 있어야 좋은 집을 살 거고, 주식을 살 때도 안목이 있어야 좋은 주식을 사겠지. 진로를 결정할 때도 안목이 있어야 좋은 진로 결정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렇게도 읽어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래요? 3월에 눈이 오면 아름답다. 끝.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야. 그래서 방금 저기 우리가 작품에다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흰색들은 사실적 사고 그대로 끌고 온 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은 문학적 관습을 바탕으로 주제 또는 정서 또는 읽어내야 되는 것들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은 작품에 명시된 내용, 사실적 사고를 읽기를 내요. 파란색 같은 거는 읽어내야 되는 주제 정서. 초점 두고 색깔펜 써서 정리해드렸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시적 분위기는 무조건 있지. 시적 분위기, 이 분위기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로 이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은 거의 정답 확률이 크니까 뭐만 발췌독하면 돼? 시간 표지 있는지 발췌독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30초 줄 테니까 시간 표지 체크해 보세요. 이거 내가 환장하겠는 게 이런 게 이제 개념어거든. 그런데 진짜 시중 해설지를 보면 이걸 개판으로 써놔. 일로 오세요. 자, 표지라는 건 지시 연결하는 기능어들을 얘기하는 거고,
종류는 지시표지와 연결표지가 있는데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런 걸 다 지시어라고 포괄해서 지시표지. 연결 역할을 해주는 부사어들을 연결표지. 그런데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생략하거나 바꿔 표현해도 다 표지라고 봐요. 알겠어? 결국에는 내용 간의 관계를 맺어주면 다 표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 영어 일타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사실 또 중요한 문제긴 한데, 미안해요. 옛날에 이제 김기훈 쌤이라고 계셨어요. 국어 김기훈 말고 영어 김기훈 선생님이라고 리딩 스킬로 되게 유명했었던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계셨고, 저도 이 쌤 수업을 들었었어요. 뭐 천일문 이런 거 알고 있을까? 어휘금 뭐 이런 거 갑자기 옛날 얘기 신나가지고 막 하네. 이제 이 쌤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리딩 스킬이라는 게 결국에는 문제 유형별 접근에 대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글에 있어서의, 텍스트에 있어서의 좀 이론적인 거거든요. 사실 좀 개꿀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가 되게 이런 리딩 스킬 영향 때문에 되게 애들이 고득점 하기도 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여기서 이 쌤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시어나 연결어를 처리할 때는 뜻을 외우지 말고 기능으로 외워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기능. 즉 뭐예요? 기능이라는 거는 정보의 관계나 역할,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하거나 표현하고 있어요. 표지가, 지시어가, 연결어가.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이 지금도 일타 자리에서 되게 영향력이 있었다면은 국어 수업에서 내가 얘기한 이것들을 학생들이 좀 더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신텍스, 그러니까 문장 구조 중심으로 보는, 문법 구조 중심으로 보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거를 가지고 일타급인 선생님이 없는 거죠. 있나? 모르겠어. 근데 뭐 예를 들면 강사들마다 킬러 콘텐츠가 있잖아. 예를 들면 김기훈 쌤 리딩 스킬이었고, 뭐 지금 뭐 이명학 선생님 같은 경우 신텍스고 있잖아요. 뭐 이투스 전홍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EBS 정리를 뭐 잘해주고, 뭐 그렇다고 가서 홍보 아니야. 알겠죠?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들이 유명한 게 있다. 그러면 특히 리딩 스킬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저런 얘기를 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텐데 좀 아쉬워. 됐죠? 여기?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보면 죄다 잘못 찾아요. 자, 일단 얘는 융이 2년이야. 봐봐. 왜 융이 2년이냐면 1년의 내용을 집약하면서 그 융이 2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결 기능을 하면서요. 플러스 시간 표현이니까 시간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1년 내용을 집약 2년으로 이어주잖아. 시간 배경을 던졌잖아. 시간 배경을 던짐으로써 1년과 얘를 연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연결 기능과 시간 표현이 있으니까 시간 표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 표지 찾으려면 자꾸 여기다가 애들이 체크를 해. 이거 시간 표지 아니에요, 여러분. 3월이 어떻게 시간 표지냐. 명사지 그냥. 얘죠, 얘. 알겠어? 근데 3월을 가지고 시간 표지라고 정답 찾고 있으면은 문제 잘못 푼 거라니까. 그러니까 답만 맞으면, 오케이, 답만 맞아도 좋고요. 우리 고객님들 답만 맞춰서 수능날도 답만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저렇게 푸는데 수능날 조금 바꿔놓으면 맞을까? 다들 고객님들 걱정하는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정답 1번이 됐었던 이유는 주제 좁히고 발췌도 오케이, 정답 1번 끝. 됐죠? 황당하지? 주제 좁히고 정답 발췌도 끝. 됐죠? 봐봐. 개념어들, 뭐 과거 시제, 뭐 서사적 사건 있는지,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주관적 의미에 썼을 말 존나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거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다 터지는 거다. 됐죠? (3, 4) 문제 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것도. 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문학 공부라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둬요. 청각의 시각화가 있나? 공간과적 심상인가? 심상의 전이 이런 걸 자꾸 가. 제발. 자, 이런 거 지금 개념이라 그랬죠? 개념은 정보 가치가 떨어져요. 10%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고. 정답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주제다, 주제. 그래서 여기서 주제 잡아보세요, 주제. 90% 해당하는 거. 그래. 음산한 시적 상황. 그렇지. 됐어? 그럼 얼추 90% 확률로 괜찮은 거예요, 얘는. 넘어가. 답 없으면 그때 발췌도 시각이 청각이 시각화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봐봐. 시대 상황, 아까 A에서 1년에서 줬죠. 촉발될 때 줬지. 그리고 봐. 2연으로 넘어갈 때 뭐라고 나와? 대비하는 연결사, 그래, 도가 있잖아요. 대조의 연결사. 됐죠? 자연의 모습, 생명력, 2연의 긍정적 상황 주잖아요. 그래서 주제로 잡아보면, 주제 구조로 잡아봤을 때는 이번 일단 오케이, 괜찮을 수 있어요. 3번 봅시다. 대꾸 형식으로 집안 분위기 있었잖아. 대꾸였나? 나중에 확인하라고 제발 좀. 이런 거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그 다음 또 봐봐. 구체적으로 서술했어? 이런 것도 개념이야. 뭘 이걸 자꾸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어난 날의 상황. 끝났네. 간격이요. 이 사람 얼마나 자기의 출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됐어? 주제 좁히고 발췌도. 주제 좁혔더니 바로 4번 끝. 됐어? 얼마나 쉬워요. 왜 이 쉬운 게임을 자꾸 어렵게 풀고 가냐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불운주가 되듯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해도 뭔가 느는 느낌은 없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수능 날 가면은 떨려가지고 박살나고. 우리 고객님들 제가 제발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제발 좀. 솔직히 나는 이 생각이에요. 학원비가 존나 비싸다고.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내셨으면 저같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우리 고객님들 내시는 그 돈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한지, 내 수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고민이에요. 물론 돈을 많이 못 벌어. 쓰는 돈도 많아. 뭐 사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거의 대부분이 연구실 인건비로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돈이 절대로 저는 몰가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강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막 몇백억, 뭐 통장 인증하면 막 공이 막 존나 많아. 솔직히 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글쎄 중요한 건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내신 그 돈이 가치 있게 보상이 돼야 될 텐데, 보답을 받으셔야 될 텐데 우리 고객님들이 개돼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발 고치시라고요. 고치셔야 돼요. 주제 좁히고 정답 끝. 됐죠? 자, 그 다음 봐봐. 우리 예상대로 샤갈 그림 보고 느낌 표현했구나. 상호택성. 봐봐. 그러니까 이거 출제하신 분은 되게 감격스러울 게 뭐냐면 김춘수는 그 시절에 샤갈 그림과 자신의 작품을 상호택성했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세팅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게 시작품하고 시작품까지에서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그림과 시에서의 상호 텍스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의 텍스트, 그림을 하나의 정보로 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해서 줄글만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표도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림도 텍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텍스트 간의 상호 텍스트 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발상, 시를 썼구나.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군.
그래, 결국에는 뭐야?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림이 예쁘다. 주제는 세 가지다. 따뜻한 봄날, 그리움, 생동감, 끝. 우리 어차피 읽은 거 아니냐? 1번 봐, 그러면. 보기 내용이죠. 보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작품으로 표현되어 있죠. 오케이. 2번 선지 봅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오케이. 3번 선지 봅시다. 일단은 뭐 이런 얘기도 보기 보니까 있었죠. 보기랑 작품 연결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거 개념은 아직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4번 선지. 따뜻한 봄의 이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감각적 인상, 뭐 이미지, 전이, 마을 떠올려, 뭐 다 있는 것 같네. 어떻게? 그래. 이렇게 주제, 정서 읽은 걸로 바탕으로 좁히세요. 좁히고 하나씩 따지는 거야. 그럼 따지면 어떻게 돼? 이런 개념어들이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봐봐. 뭐 병치 이런 개념어들. 뭐 여기 딱히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는 의도가 이거죠. 3번 공감각 쓰였냐라고 물어본 거죠. 됐어? 그러니까 주제 좁히고 야 공감각이니? 물어본 거죠. 정답 3번. 자, 이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왜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안타깝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0년 전에 개념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왜? 개념이 출제가 본격적으로 된 게 한 2005학년도부터? 그리고 그때 개념어는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나온 국어교육학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걸로 불충분해가지고 논문 검색 존나 하고요. 교수님들이 쓴 책들 다 샀어, 정말로. 진짜 책만 몇 천만 원치 샀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쉽지 않았죠. 근데 5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 슬슬 2014학년도 이후의 수능들에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공감각적 이미지, 여기다 개념을 좀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자,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함축이고, 운율이라는 거는 리듬, 음악적 요소,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냥 반복하면 만들어져요. 규칙 있으면 만들어져요. 뭐 3, 4, 뭐 3, 3조 뭐 이런 것들. 심상이라는 건요,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 근데 이미지는 오감 자극하면 다 만들어져요. 함축은 시라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한 거. 오케이. 그럼 봐. 공감각적 이미지, 심상, 공감각. 보이죠? 감각이 2개 이상인데, 자, 봐봐. 여기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감각이요,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1개냐, 2개냐로 분류해 볼 수도 있는 거야. 또는, 감각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논문에 따라서, 감각의 전이를 공감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2개를 구분하는 입장도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각, 뭐 촉각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감각 나열이에요. 그런데 A라는 거를 B로 표현했어. 그럼 감각의 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애매하죠? 자, 봐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수능에서 안 다뤄. 그럼 물어보는 건 뭐야? 공감각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 공감각이 뭐라고? 예를 들면 원래는 시각적인 건데 내가 표현을 청각적인 걸로 해. 또는 원래는 청각적인 건데 표현을 시각적인 걸로 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푸른 종소리. 원래는 뭐예요? 청각이죠. 근데 푸른이라는 시각으로 표현했죠.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봐. 봤더니 공감각이 어디 있어요?
다 시각만 있지. 아, 정답 3번이구나. 됐죠? 나에게 하늘, 지붕, 굴뚝 딱 봐봐. 표현하는데 뭐가 필요해? 시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끝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되게 어렵고 어색하다 그러면 개념 보충 영상, 보충 교재 신청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뭐 수업 들었더니 뭐 어려움 없이 충분히 내가 알겠네. 그리고 뭐 1, 4, 2 기출 한번 적용해봐야지 정도면은 적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깊이 있게 본다고 피지컬이 확 생기고 그렇진 않아요. 도움은 됩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근데 내가 이제 작년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너무 생겼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뭐 그런 학생들은 정리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됐죠?